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크라우드워커 데이터 라벨러 기본 과정 교육을 맡은 소리자바 이가람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음성 텍스트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맞춤법을 익히고 입문 과정에서 살펴본 정제 전사 규칙에 대한 설명과 작업을 진행하는 저작 도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에 앞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교과 과정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에 설명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본 교육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시면 역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음성 텍스트 데이터 교육 기본 과정의 학습 목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기본 과정에서 요구되는 맞춤법을 학습하고요. 두 번째, 음성 데이터 정제 작업과 정제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제에 이용되는 음성 편집기의 사용법을 소개하고 정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업 실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전사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기본 과정의 전사 규칙을 학습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전사 툴 사용법과 전사 방법 실수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주 틀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맞춤법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만 학습했지만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실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되도록 올바르게 사용하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데이터 학습 처리에 필요한 맞춤법 띄어쓰기입니다. 우리나라 맞춤법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전을 검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서처럼 기역에 있는 불교 문화 단어 가운데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픈 표시는 붙여 쓰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띄어 쓰시면 안 되고요. 니은에 있는 힌두 문화 사이에 삿갓 모양의 기호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붙여 써도 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그림이고요. 사전에서 불교 문화와 힌두 문화를 각각 검색했을 때의 화면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검색된 단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픈과 요거 캐럿이라고 불리는데요. 삿갓 모양의 기호가 보이시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혼용하는 단어의 경우 어떤 게 맞고 틀렸는지 사전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뒤치다꺼리 이 단어를 뒤치닥거리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사전에서 만약에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뒤치닥거리 검색한 결과 단어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이를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 네. 틀린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뒤치닥거리. 근데 이거를 검색한다고 또 내용이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치닥거리를 검색하면 밑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맞는 표현인 뒤치닥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틀린 표현이구나 알 수 있고 이 화살표 옆에 클릭을 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해당 단어의 뜻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가운데에 하이픈 표시가 있죠. 한 단어인데요. 왠지 도시생활도 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본 결과 도시생활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뜻이 안 나오죠. 이거는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 도시생활은 띄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처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단어들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사전을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맞춤법 설명 시작할 텐데요. 준비한 양에 비해서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띄어쓰기 원칙인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쭉쭉 원칙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대원칙은 단어는 띄어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사는 혼자서는 구체적인 뜻을 갖지 못하지만 앞말을 도와 앞말이 문법적 기능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항상 앞말에 붙여 쓰는 형태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뒤에 대표적인 조사 10가지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 나온 10개 단어들은 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앞말과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사가 연달아 2개가 나올 때에도 처럼만 해라 이렇게 붙여 쓰시면 되고요. 커녕, 마냥, 처럼 이 설명도 나오는데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띄어쓰기와 관련된 어미 5개가 있습니다. 옆에 알아두면 좋은 띄어쓰기 알아두면 좋은 띄어쓰기 팁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팁은 용언의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이 있다면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이든 띄어쓰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띄어쓰기 관련된 어미를 보니까 모두 뒤에 니은, 리을 받침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저 규칙에 따라서 니은, 리을 뒤에는 띄어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특히 헷갈리는 게 이게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조사는 앞말을 도와서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붙여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의존명사는 조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를 가진 명사이기 때문에 아까 단어는 띄어 쓴다. 이 대원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띄어 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존명사의 종류 10가지의 예시가 옆에 나와 있고요. 겉과 거의 띄어쓰기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겉은 의존명사예요. 대부분 띄어쓰는데 또 한 단어로 인정된 게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공것, 그것, 날것, 들것 너무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시면 겉을 우리가 음성으로 발음할 때 내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입말이라고 해요. 입말 역시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주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 것이야 요거 준말로 내 거야 하는데 내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꺼야 라고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꺼야는 맞는 표현 아니고요. 쓸 때 내 거야 로 써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띄어 쓴다 이렇게 기억하고 되시면 되고요. 따름과 따위 역시 띄어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따위 저따위 뭐 이런 예외가 존재하고 뭐 뻔했다 라고 말할 때 뻔 띄고 했다 라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뻔하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뻔하다 붙여서 한 단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수의 띄어쓰기. 수는 앞에 공부한 대표적인 의존명사 10가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항상 띄어 쓴다고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이보다 좋은 수가 생각나다. 이보다 더 좋은 수는 없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근데 뭐뭐 할수록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기 앞에 수 앞에 리을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수고 앞에 리을 받침이 있으니까 띄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리을 수록은 이 하나 자체가 다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에 띄어서 쓰기. 시의 경우 항상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외 규정이 진짜 많이 있어서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비상시, 유사시, 평상시처럼 예외가 존재하니까 숙지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줄과 중 역시 띄어 써주시고요. 앞에서 부재시 띄어 쓴다고 했는데 여기 부재중은 또 붙여 쓰죠. 한 단어입니다. 즈음은 일이 어찌될 무렵을 뜻하는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어 쓰고 즈음의 준말인 즘 역시 띄어 씁니다. 근데 또 비슷한 발음인 요거는 접사라서 붙여 쓴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슬슬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아이체와 어이체의 띄어쓰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이체는 체력할 때 그 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건가?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여기 예문에 보고도 모르는 채를 하며 지나쳤다 이 말이 있잖아요. 모른 척 하는 건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체력할 때 체니까 어이체 이렇게 떠올려서 기억하시면 100%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터는 무조건 띄어쓰기입니다. 터에 이다가 붙으면 터이다. 이 터이다가 줄어든 말이 태다. 비슷한 게 터인데가 줄어든 게 텐데 역시 모두 다 띄어 써주시면 됩니다. 듯하다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서 쓰고요. 그럴듯하다 역시 붙여서 씁니다. 그럴듯하다 뒤에 뭐 리을 있다고 듯 띄어 쓰시면 안 돼요. 붙였습니다. 네. 듯은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서 앞말의 끝에 니은이나 리을이 있으면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그럴듯하다 빼고요. 네. 간, 거리나 대상, 관계를 나타낼 때는 띄어 쓰시면 되고 기간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는 붙여서 쓰면 됩니다. 예시에 서울과 부산은 거리이니까 서울, 부산 간 띄어 쓰시고요. 부모, 자식 간 관계를 나타내니까 역시 띄어 쓰시면 됩니다. 달리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이틀, 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이틀의 경우 붙였었죠. 이틀간. 네. 고부간, 내외간처럼 관계를 나타내지만 붙여 쓰는 단어 역시 존재하니까 이것도 기억하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갔는데 망정이 나타났어요. 망정은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띄어쓰기 규칙과 달리 앞말의 받침에 리을이 있으면 붙여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예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수와 리을수록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의존명사 수 띄어쓰고 어미 리을수록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리을 망정은 어미 리을수록이랑 똑같이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존명사 망정은 띄어쓰는 게 아니라 붙여 쓴다. 온데간데 없다, 간데 없다. 이 단어도 한번 보시고요. 지, 띄어쓰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경우 제외하고 항상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예시에서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됐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띄었었고 추울지도 모르겠어. 여기서는 시간의 의미가 없으니까 붙여서 쓴 거. 네. 사람을 이르는 말에 뭐 형, 씨, 모, 놈 띄어 쓰시면 되고 가, 님, 군, 양, 분 여기 띄어 쓰는 경우, 붙여 쓰는 경우 다 있어요. 여기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쭉쭉 넘어간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 아니에요. 다 이렇게 다 한 번씩 봐주세요. 쭉쭉쭉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띄어쓰기, 시계 띄어쓰기 너무 자주 나오고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가지고 계신 자료로 꼭 보고 넘어가 주세요. 뿌는 어미에 리을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띄어쓰고 나머지는 조사로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뿌에서 띄어쓰기 2에 나오는데요. 뭐뭐다 뿐이지 요거는 앞말에 받침이 리을이 오지 않아도 띄어쓰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앞말에 리을 받침이 있는데 또 뭐뭐일 뿐더러 요 형태로 사용된다면 연결어미라서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대로는 한 단어인 그런 대로 되는 대로 요거를 제외하고 띄어쓰기 규칙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큼도 띄어쓰기 규칙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니은이나 리을 있는 경우 띄어쓰고 명사형 단어가 올 때는 붙여쓰고 네, 많지 만큼 같은 뜻이라서 같은 규칙 적용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지는 시간의 의미일 때만 띄어쓴다고 말씀드렸죠. 만도 마찬가지예요. 앞말의 받침에 리을이 있는 경우 띄어쓰시면 되고 그 밖에 만의 의미가 제한이나 한정, 강조를 의미할 때는 붙여 쓰시면 됩니다. 네, 마저, 같이, 같은 경우에는 띄어 쓰셔야 되는 단어지만 흔히 많이 붙여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보다는 앞말과 비교할 때는 붙여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보다 빨랐다 뭐 이런 경우 앞말과 비교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붙여 써주세요. 네, 이나마 이야말로 이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걸의 띄어쓰기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걸은 것을의 준말로 걸의 형태가 있어서 좀 헷갈려요.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걸이 문장 중간에 오는 경우에는 띄어쓰고 문장 끝에 오면 붙여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걸 자리에 것을 넣어서 보시면 좀 쉽게 구분이 되는데 내게 먹을 걸 줘. 여기 내게 먹을 것을 줘. 이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리을수록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뭐뭐자마자, 뭐뭐고 말고 요거 모두 붙여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뭐나 마나 이거는 한 단어가 아니니까 띄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 부분은 다 아시리라 생각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숫자와 관련된 단어 뒤에 오는 연은 붙여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몇은 일반적으로는 띄어쓰지만 역시 수와 관련된 표현과 앞과 뒤에 위치할 때 붙여 씁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를 진짜로 물어볼 때는 띄어쓰고요. 숫자 뒤에 단위가 오면 띄어쓰고 숫자와 관련된 말과 같이 오면 붙여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니은에 아까 구체적인 수를 물어볼 땐 띄어쓴다 했죠? 몇 띄고 받았어. 수 뒤에 단위가 올 경우에는 띄어쓰고 숫자와 관련된 단어가 올 때는 붙여 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시에 미터, 킬로미터, 톤 요거는 모두 단위죠. 여기선 띄었었고 100만, 1000, 만 이런 거 수니까 다 붙여서 쓴다. M1 같은 경우에는 엄한이라고 잘못 쓰시는 분들 많아요. 엄하다 요거는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 이런 의미예요. 헷갈리지만 잘못된 표기니까 오늘 요거 통해서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내용 어렵지 않아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다만 다음의 경우에 다음번 요거 붙여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가량 이거 띄어쓰고 싶게 생겼어요, 왠지. 근데 붙여 써야 되고요. 가량이랑 비슷한 의미의 정도. 정도는 띄어써 주셔야 됩니다. 한 번 같은 경우 이제 틀리는 일이 많은데 진짜 딱 1회를 의미하는 경우는 띄어쓰고 나머지는 다 붙여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밥 한 번 먹자 했을 때 그게 진짜 밥을 1회 먹자 이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붙여서 한번 써주시면 되고, 밖은 그것 말고 없다의 의미일 때는 붙여 쓰고 바깥의 의미라면 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리 여기도 어렵지 않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헷갈리는 단어들 준비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서와 로서 많이 헷갈리시죠? 발음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데 로서는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 로서는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 그래서 로서는 사람한테 쓰고 로서는 수단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율과 률 많이 헷갈리시는데 저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니은 받침이 있거나 또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그냥 끝나거나 했을 때는 이응, 유를 쓰고 그 외에는 모두 류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요 두 가지는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맞추다가 맞을까요? 마치다가 맞을까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기억하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니까 TV에서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고 적중시켰다라는 의미 또는 뭐 주사를 맞거나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다른 물체에 닿게 한다 이런 의미면 맞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간히 있다가 졸이다 졸다 졸이다 이거 다 다른 뜻이고요. 작다와 적다 잘 구분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줬다. 쫓다는 행동적인 느낌이 강하죠. 근데 줬다는 목표나 이상 따위를 추구하다, 뭐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러내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어렵지 않은 거라 넘어갈게요. 깨나와 꽤나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힘 깨나 돈 깨나 뭐 이렇게 쓰는데 힘 꽤나 돈 꽤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요거 어이대와 아이대 잘못 쓰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어이대는 내가 직접 겪은 거, 아이대는 남한테 들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문 보시면 야 내가 어제 봤는데 장금이가 진짜 예쁘더라 이렇게 했을 때는 장금이 참 예쁘대 이렇게 어이대 쓰시고, 누가 나한테 야 장금이 이쁘다 이렇게 전해줬어 그럴 때는 장금이가 참 예쁘대 이렇게 아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말고는 이 아래에 있는 거는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에로 쓴 when과 오에로 쓴 when 요것도 헷갈리시는데 이 when은 왠지 할 때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 when으로 쓰시면 되고
던지와 든지도 많이 혼용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는 던지,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는 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요, 되어요의 준말이라고 기억하시면 구분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인문에서 들으셨던 되어요가 되요로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며칠, 몇 일이라고 쓰시는 분들 많죠. 몇 년, 몇 월 이런 표현은 있지만 몇 일 없습니다. 며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잘못 쓰이는 단어 쭉쭉쭉 나와 있고요. 예전에 무릎팍 도사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팍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무릎팍이 맞는 표현입니다. 네, 여기 나머지도 다 읽어보시면 되고 김치를 담갔다, 뭐 바닷물에 물을 담갔다, 요거 담궜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형 담그다 활용한 게 담가가 맞습니다. 여기까지 긴 내용이 있었는데 중요하다 싶은 내용만 언급하고 넘어갔어요. 되도록 빠르게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도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불규칙한 단어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다 숙지한다, 요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니면 이 교육 후에 과제 하시면서 수시로 사전 검색해보고 이제 숙지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맞춤법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본 과정을 시작하면서 띄어쓰기, 헷갈리는 단어, 잘못 쓰이는 단어들 같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소 지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셨다면 여러분 보고 계신 홈페이지 내에 질문하기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